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사마천학회 이사장으로 있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오늘 좀 특별한 동영상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사마천 청년을 만나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10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또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한 인간의 삶을 10차례, 보통 한 강의가 한 30분 정도 될 것 같으니까요. 300분, 시간으로 따지면 5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이 위대한 한 인간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평생 저는 사마천과 사기를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일반 분들에게는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청소년이나 청년을 상대로 해서 강의는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좋은 프로그램을 제안을 해온 분이 있어서 오늘 2021년 3월 29일 전라남도 영광읍에 소지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2층 글로리 메이커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평생 공부해왔던 한 인물에 관한, 사마천에 관한 이야기를 10회에 걸쳐서 동영상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대체로 스케줄은 이렇습니다. 제가 우리가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여놨는데요. 이번 10강 강의의 스케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수염이 없을까? 여러분들의 흥미와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물음표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왜 수염이 없을까? 두 번째는 용문의 아들 태어나다. 3강은 촌놈 서울로 이사하다. 4강은 19에 만난 사나이. 5강은 자식을 사랑하면 여행을 보내라. 6강은 스승을 찾아서. 7강은 아버지. 8강은요 가업을 잇고 달력을 만들다. 9강은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 그리고 10강 마지막이 영생을 얻은 절대 역사서 사기. 이런 10차례에 걸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위대한 한 인간의 삶의 모습을 가능하면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마천이라고 하는 위대한 위인의 삶과 함께 필요하면 여러분들에게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재미난 상식도 같이 함께 곁들여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 한 수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시를 쓴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라고 하는 시인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이 시인의 대표적인 시가 바로 인빅투스라고 하는 정복되지 않는 자라고 하는 제목의 아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더라고요. 어니스트 헨리는요, 어렸을 때 결핵을 앓아가지고 20대 때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그리고 평생을 병마와 더불어서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작가로서 또는 시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울리는 그런 시를 많이 남겨놨습니다. 시차는 많이 나긴 합니다만은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사마천이라는 역사가의 삶도 대단히 고통스러운 대목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인빅투스라고 하는 정복되지 않는 자라고 하는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의 대표적인 시를 한 수 읽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시 같은 거 잘 읽지는 못하는 사람입니다만 한번 감정을 잡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그 PPT를 보시면서 따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밤은 온통 칠흑 같은 암흑. 나는 어떤 신에게든 내 불굴의 영혼에 감사한다. 잔인한 환경이 마수해서 난 움츠리거나 소리 놓아 울지 않았다. 내 머리 피투성이지만 굽히지 않았다. 분노와 눈물의 이 땅 너머엔 죽음의 공포만이 어렴풋하다. 그러나 오랜 재앙의 세월에도 나는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이다. 문이 얼마나 좁은지 아무리 많은 형벌이 나를 기다릴지라도 중요치 않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내 영혼의 선장. 지독한 병마와 싸우면서도 결코 굴복할 수 없었던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의 불굴의 정신을 가장 잘 대변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인빅투스였고요. 이 시는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꿈꾸는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제목이 인빅투스, 똑같은 제목을 따오고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우리가 꿈꾸는 기적인데, 잘 아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27년인가 아마 투옥 생활을 했죠.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감옥에서 늘 외웠던 시가 바로 이 정복되지 않는 자라고 하는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의 시였다고 합니다. 이 넬슨 만델라의 그 삶을 클린트 이스트우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배우이자 감독이 영화로 만든 게 우리가 꿈꾸는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 수염이 없을까? 첫 번째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초상화가 바로 사마천이라는 역사가의 초상화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수염이 없죠. 이분은 기원전 145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217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 당시 남자들이라면 뭐 당연히 수염을 길렀죠. 수염이 곧 남성상의 상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초상화에 수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초상화를 수십 년 동안 봐오면서 지금까지 위인들의 초상화 가운데서 가장 슬픈 초상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왜 수염이 없을까요? 바로 수염이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사마천이 이 형벌을 자청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형벌일까요, 여러분들? 지난 한 10수년 동안 제가 사마천과 사기를 일반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뭐 방송 출연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중 강의, 요즘에는 유튜브까지 해서 많이 알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마천의 초상화에 수염이 없는 이유는 사마천이 이 형벌을 자청했기 때문입니다. 그 형벌이 뭐냐? 궁형이라는 겁니다. 사마천은 궁형을 자청했습니다. 궁형은 무슨 형벌이냐? 성기를 잘라버리는 형벌입니다. 뭐 성기를 자르는 이 궁형, 끔찍한 형벌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에 아주 반인륜적인, 반인간적인 형벌로 아주 악명 높은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사형보다도 더 치욕스러운 형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수염이 없어지고 남자가 여자로 바뀝니다. 이 형벌을 당하고 나면. 뭐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수염이 없어지고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처럼 바뀌고 모습은 노파로 변한다. 그렇게. 즉 정체성의 상실을 가져오는 거죠. 남성이 여성으로 바뀐다. 이건 뭐 요즘 흔히 얘기하는 젠더 문제도 아니고 형벌을 통해 가지고 그런 아주 지독한 정신적인 충격을 주기 때문에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형벌을 당하고 나면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너무 2000년 전에 남자의 상징인 수염이 없다라는 건 뭐냐 그러면 어디 바깥에도 못 나가는 겁니다. 궁궐에서 황제를 모시고 있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내시, 다른 말로 황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일부러 거세해가지고 궁에 들어가가지고 소위 생계 유지형으로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잘라버린 사람 제외하고는 얼굴만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궁형을 당했구나. 더더군다나 이 궁형이라는 형벌은 어떤 사람한테 내리냐 그러면은 뭐 간음을 저질렀다든지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남녀지간에 좋지 않은 이런 짓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가하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근데 사마천은 이 궁형을 자청했습니다. 역사관대. 거기에는 뭔가 사연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왜 수염이 없을까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봤습니다. 사마천은 친구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에서 그 당시 자기 자신이 궁형을 받을 당시에 심경 같은 것을 글로 남겨놓은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몸을 수양하는 것은 지혜의 표시이며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은 어짐의 실마리이며 주고받는 것은 의리가 드러나는 바이며 치욕을 당하면 용기로 결단하게 되며 뜻을 세우는 것은 행동의 목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선비는 이 다섯을 갖춘 다음에야 세상에 몸을 맡겨 군자의 대열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려다 되려 벌을 받는 일보다 더 참혹한 화는 없으며 마음을 상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슬픔은 없으며 조상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추한 행동도 없으며 궁형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치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욕 가운데서도 궁형보다 더 큰 치욕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자기가 스스로 궁형을 자청하게 되는 그것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었는가라는 부분들을 쭉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보다도 더 치욕스러운 형벌이다라고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마천은 왜 궁형을 자청을 했을까요? 이제 앞으로 이 의문에 대해서 하나 둘씩 풀어가겠습니다만은 먼저 여러분들에게 사마천의 심경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은 역시 친구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한 노복이나 하녀도 얼마든지 자결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이 왜 자결하지 못했겠습니까? 고통을 견디고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한 채 더러운 치욕을 마다하지 않는 까닭은 제 마음속에 다 드러내지 못한 그 무엇이 남아 있는데도 하잘것없이 세상에서 사라져 후세에 제 문장이 못 드러나면 어쩌나 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로, 이런 글로 그 당시 자기가 사마천이 궁형을 자청하게 된 까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사마천이 한 말입니다. 천한 노복이나 하녀도 얼마든지 자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결이 그렇게 자살이 그렇게 쉬운 일인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궁금하게 하실 겁니다. 요즘은 오늘날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굉장히 죄악시하거나 그런 행동 자체를 사회적으로 거의 용납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2100여 년 전에 사마천 당시에는요. 자살하는 거,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결이 보편적인 죽음 형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이나 자결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또 그것을 죄악시하거나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한 사람들도 자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자결을 하느냐라는 거죠. 사마천이 남긴 역사서인 사기에는요. 자결 대목이 자살 대목이 무려 200군데가 넘게 나옵니다. 역사책 속에요. 그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반역을 꾀하다가 실패해서 자결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많죠. 그 밖에 나머지는 자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개인적인 이유라는 게 뭐냐 그러면 자존심에 아주 심하게 손상을 당했거나 또는 남에게 굉장히 몹쓸 짓을 하거나 남의 목숨을 잃게 만든 원인을 제공했거나 이런 경우에 속죄하기 위해서 또는 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살하는 것이 보편적인 죽음의 형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옥에 갇힌 사람이 또는 벌을 받은 사람이 내가 그 벌 받는 것이 부당하다,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목숨을 끊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결백을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천도 옥에 갇혀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뒷대목 보십시오. 제 마음속에 다 드러내지 못한 그 무엇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사마천이 사형 선고를 받을 무렵에는 그 무렵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마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뭘까요? 바로 그 뒤에 나오죠. 하잘것없이 세상에서 사라져 후세 제 문장이 못 드러나면 바로 이 문장이라는 겁니다. 글이죠. 바로 이 글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기라는 역사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이 사형 선고를 받고 역사책을 다 쓰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 역사책을 다 끝내기 위해서 사형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방법 가운데 하나인 궁형을 스스로 자청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가슴 아프죠. 사마천은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옥에 갇혔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왜 자결을 하지 못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존엄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천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궁형을 자청한 그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의 주제가 왜 수염이 없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은 까닭이기도 합니다. 사마천이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남아서 역사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궁형을 자청하는 지독한 고통을 견뎌내고 그 고통을 승화시켜서 역사책을 완성함으로써, 즉 사기를 남겨놓음으로써 사마천이라는 역사가의 이름이 영원히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고, 아마 영원히 이 이름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사마천이라는 이름은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천이라는 역사가의 이름이 영원히 인류에게 남겨질 수 있게 된 그 뒤에는 뭐가 있냐? 사기라는 역사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사마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후세의 제 문장이 못 드러나면 어쩌나 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마천이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후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되겠죠. 당장 자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글로 남겨놔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영상을 통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동영상을 남겨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자기 자신의 억울함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마음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남겨놓을 수 있는 방법은 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마천은 역사가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역사책이었어요. 바로 이 역사책 속에다가 자기 자신의 이 억울함을 담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역사가가 역사책을 쓰면서 그 책 속에다가 자기 자신의 억울함이나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집어넣는다라는 것은 뭐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마천은 놀랍게도 이 역사책 속에다가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평가가 대단히 그죠, 너무 주관적이다, 그 다음에 공정심을 잃었다, 뭐 이런 비판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천 사기는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놓고 자기 자신의 억울함이나 이런 부분들을 역사책 속에다가 표현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존재했던 수많은 역사적 인물 가운데에서 자기 처지와 아주 비슷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전달하는 그런 아주 절묘한 역사 소설 방법을 사마천이 창안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기라는 역사책입니다. 이 역사 사기는요,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어를 알고 또는 중국인을 알고 나아가서는 사마천이라는 위대한 역사가의 삶의 흔적을 찾고 또는 위대한 고전의 하나로서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로 꼽는 책이 바로 사기라는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이 책을 남겨놓음으로써 사마천이라는 역사가의 이름이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알려지게 되는 그런 위대한 정신적 업적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남아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좀 더 들어가서 사마천은 어쩌다 그러면 궁형을 당하게 됐을까? 또 궁형을 자청하게 됐을까? 근데 이 부분이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을 한번 사마천의
글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른과 함께 궁궐에 들어와 벼슬살이를 시작했지만 평소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취향이 서로 달라 함께 술을 마신 적도 없고 은근한 교제의 즐거움을 나눈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사람됨을 살펴보니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지조 있는 선비였습니다. 자, 일흥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일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무릇 신하된 자로서 만번을 죽는다 해도 자신의 생명은 조금도 돌보지 않고 나라의 위급함을 구하려는 행동이야말로 기아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 가운데 하나가 마땅치 않다고 해서 자기 몸 하나 보전하고 처자를 보호하는데 급급한 신하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사소한 잘못을 크게 부풀리니 참으로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즉 일흥이라는 사람의 잘못을 신하들이 우르르 달려들어가지고 일흥을 비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마천이 볼 때는 일흥은 장수입니다. 일흥이라는 장수는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나라에 세운 공도 훨씬 많은데 잘못 하나 했다고 그 잘못을 가지고 우르르 달려가지고 비난하는 거 이게 너무 분통이 터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일흥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저의 충정은 끝내 드러나지 못했고 근거 없이 황제를 비방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사형 선고입니다. 집안이 가난하여 사형을 면할 수 있는 재물도 없었고, 자 그렇다면 사형을 면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돈을 내면 된다는 얘기가 나왔죠. 하지만 사마천은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면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기든 벗들도 구하려 하지 않았으며 돈 많은 친구가 있었으면 이 돈을 내주면 사마천이 사형을 면했을 텐데 궁형이 아니라 사형을 면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조차도 되지 않았고요. 황제 측근들은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형을 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궁형이 있었죠. 그죠? 두 번째는 돈을 내는 방법, 사마천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도 없고 도와주는 친구들도 없었기 때문에 사마천은 어쩔 수 없이 사형을 면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인 궁형을 자청하게 됐던 겁니다. 그 이유는 일흥이라고 하는 젊은 장수를 변호하다가 황제의 심기를 건드렸죠. 근거 없이 황제를 비방했다라는 판결. 최고 지존인 황제를 근거 없이 비방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사형 선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고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사마천 청년을 만나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갖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한 인간의 삶을 통해서 고귀하고 위대한 인간 정신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자 그런 뜻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영생을 얻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기라는 역사책을 남겨놨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런데 이 사기라는 역사책을 남기기 위해서 사마천은 어떻게 했나요? 궁형을 자청을 했습니다. 사형을 면하기 위해서 궁형을 자청, 성기를 자르는 죽음보다도 더 치욕스럽다라고 하는 사형보다도 더 치욕스럽다고 하는 성 정체성까지 변화시키는 이 끔찍한 형벌을 사마천이 자청해가면서까지 역사책을 완성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게 된 그런 배경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사마천의 삶을 통해 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어떻게 살 것이며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십사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특별히 10회에 걸친 사마천 청년을 만나다라고 하는 그런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게 된 겁니다. 사마천에 대한 강의는 저는 지난 10수년 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EBS를 통해서 32회나 방송을 출연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했던 강의 영상들을 다 모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 보시고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사마천과 사기에 대해서 좀 더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재밌는데 또는 상당히 의미 있는데 유익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 유튜브 김영수의 좀 알자 중국이라고 하는 이 유튜브를 함께 시청을 하시면 예습도 좋고요. 복습도 좋습니다.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또 이 유튜브에는 사마천 사기 말고요. 중국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향후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뭐 좀 더 깊어지면 깊어졌지. 지금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지금 우리에게 중국의 제대로 된 모습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론들이 오히려 중국과 우리의 갈등을 부추기는 쪽으로 언론들이 현재 나쁜 기사들, 악의적인 기사들을 써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점에서 제 유튜브에 나와 있는 중국과 관계되어 있는 정보들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유익한 정보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김영수의 좀 알자 중국을 같이 여러분들이 봐주시면은 앞으로의 10회의 강의가 훨씬 더 밀도 있게, 좀 더 깊이 있게. 왜 그러냐 그러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사마천과 사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생소하고 낯섭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좀 더 쉽게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중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알아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같이 한번 시청하면서 이 강의를 같이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첫 강의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강의의 타이틀은 왜 수염이 없을까였습니다. 그렇죠? 사마천이라는 역사가가 남성의 상징인 수염이 없는 추사의 모습을 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정말 가슴 아프게도 그 뒤에는 사마천이라는 역사가의 아주 처절한 선택이 있더라. 그게 뭐냐? 궁형을 선택했더라. 그러면 사마천은 왜 궁형을 선택했을까? 그 당시에 한나라입니다. 사마천이 살았던 왕조는 한나라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던 한 고조 유방이라는 사람이 건국한 나라가 한나라입니다. 그 한나라의 한 무제대의 사관이었습니다. 기록을 담당하는 역사가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천도 역사가였죠. 사마천이 궁형을 자청하게 된 데에는 살아남아서 역사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궁형을 자청했더라. 그러면 왜 궁형을 당하게 됐냐? 일행이라고 하는 젊은 장수를 변호하다가 황제의 심기를 건드려서 황제를 비방한다라고 하는 제목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사형수가 사형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많은 돈을 내는 방법. 이거 속전이라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50만 전을 내면 사형을 면해줬다고 얘기를 해요. 사마천은 돈도 없고 가난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사형수가 사형을 면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인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자르는 궁형을 자청하고 살아남아서,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만 정말 처절한 선택이었습니다. 왜? 그 당시 사마천 나이가 49살이었습니다. 2100여 년 전에 남자 나이 49살은 노년기입니다. 그 평균 수명을 거의 다 살은 나이입니다. 2100년 전에 남자들의 평균 수명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로 얘기하자면 조선시대 때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50대를 못 넘겼다는 겁니다. 5자를 못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였다는 겁니다. 조선은 500년 전이라고 잡아본다 하더라도, 그죠? 사마천은 2100년 분입니다. 49살의 나이로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자르는 이 어마어마한 형벌을 감당할 만한 나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죽을 확률이
80% 이상이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만약에 사마천이 궁형을 자청했다가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수염이 없는 이 초상화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 여러분들 어렴풋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 나중에 또 나오니까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첫 번째 강의 조금 저도 딱딱해서 긴장됐는데요.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수염이 없을까? 사마천 청년을 만나다 첫 강의 요 질문으로 다시 한번 왜 수염이 없을까라는 질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